네, 백악관 얘기대로 좋은 진전일까요? 블링컨 국무장관이 시 주석까지 만나서 대화의 필요성에는 합의를 했지만 별다른 성과는 없었습니다. 특히 미국은 군사적 대화 채널을 열자고 거듭 제안했는데 중국은 전면 거부했습니다. 게다가 블링컨 장관이 낮은 예우를 받은 것 아니냐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인지 여부도 짚어보겠습니다. 강성웅 해설위원실장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먼저 우리랑 관련된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블링컨 장관이 중국 측에 북한 문제에 대해서 영향력을 발휘해달라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이 표현이 북한을 대화로 유도하고 네. 위험한 행동을 중단시킬 수 있는 유일한 나라가 중국이다. 이렇게 분명히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어제 이제 그 회동이 모두 끝나고 미국 대사관에 들어와서 아마 브리핑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제사회가 지금 북한의 도발을 중단시키고 대화로 나오도록 하는 것을 장려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자락을 깔고 그리고 중국이야말로 그걸 할 수 있는 유일한 나라다.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압박에 나서달라 이런 얘기인데요. 이거에 호응해서 중국이 무슨 반응을 보였는지 중국의 이제 그 회담 결과 공지문을 보면 북한 부분은 거의 없습니다. 사실 거의 미중 관계 얘기고 양측은 공통 관심사인 주요 국제 및 지역 문제에 대해서 의견을 교환했다. 이게 한 문장 정도가 발견이 되는데 사실 북한 문제를 미국이 어떻게 얘기했든 중국은 현재로서는 답이 마땅한 대책이 없다. 네. 이런 식으로 들리는 게 일반적으로 평가인 것 같습니다. 예, 애초에 블링컨 장관 그 방중 일정에서는 시 주석과의 만남이 없었기 때문에 과연 만남이 성사될 것이냐 이 부분도 좀 주목이 됐었는데 맞습니다. 일단 만남 자체로도 성과가 있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그렇죠. 만난 것 자체는 성과라고 보고요. 그리고 또 새로운 대화를 이제 시작했고 앞으로도 좀 대화가 이어질 것 같은 어떤 레일을 깔았다. 그 정도로 생각하면 굉장히 성과가 있는 거고요. 성과가 어느 정도 목표에 따라서 있다 없다를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목표를 낮추면 성과가 있는 거고 목표를 좀 높게 잡으면 없는데 이 양국에서 발표한 문안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솔직하고 건설적인 소통을 했다. 대체로 외교에서 솔직하고 건설적이라는 얘기는 결과가 별로 없었다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솔직하다는 말이 뭔가 좋은 느낌을 주는데 솔직하다는 말은 서로 할 말을 다 했다. 이렇게 이해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렇게 뭔가 성과를 기대한 사람에게는 만남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성과지만 내용은 별로 없었다는데 특히 이제 7시간 반 동안 양국 외교장관이 앉아서 밥을 먹으면서 저녁까지 계속 토론을 했는데 내놓을 게 별로 없다. 네. 이렇게 보면 되는데 특히 이제 기대할 수 있는 게 9월에 뉴델리에서 그 G20 정상회의가 열리거든요. 그때 우리는 만날 것 같다. 혹은 만나기로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조금 성과가 있었을 텐데 그 얘기 없었다는 게 조금 성과가 없었다는 측면에 더 무게를 싣게 하고요. 그 합의했다라는 걸 보면 뭐 기업인이라든지 학생, 학자들의 방문을 서로 더 활성화하고 또 교통편, 항공편을 좀 늘리는 데 노력하자. 경제 무역 협력을 확대하자. 이런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딱 손에 잡히는 성과는 없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솔직하고 건설적인 소통, 그 행간의 의미를 짚으셨는데 바른 길도 그런 의미일까요? 아까 레일을 깔았다 이런 표현도 좀 눈에 띄었습니다만 바이든 대통령이 미중 관계가 바른 길을 가고 있다라고 했는데 이 말도 조금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성과가 있었습니까? 이렇게 기자들이 물어봤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는 지금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바로 진전이 있느냐라니까 나는 그렇게 못 느낀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뭔가 대화가 되고 만나고 얘기를 충분히 했는데 뭔가 하고 싶었던 거를 못한 그런 상황에서 나오는 말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여기 그 중국이나 미국이 얘기한 것 중에 향후 특정 문제 해결을 위해서 공동 작업 그룹 협의를 계속한다 이런 표현이 있어서 이게 뭔가 보니까 이거는 저기 마약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그 펜타놀이라는 그 마약 성분이 중국에서 나와서 뭐 어느 나라를 거쳐서 미국에 들어오고 미국에서 그 마약이 확산되는데 중국이 무슨 역할을 한다라는 의심을 서로 하고 있습니다. 어제죠. 월요일 날 그 블링컨 장관이 시진핑 주석을 만난 자리인데 시 주석이 마침 양국 회의를 주재하는 것처럼 해서 이게 좀 격이 너무 낮고 일부러 저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폼페이오 장관이 2018년 6월 14일 날
중국을 가서 시진핑 주석을 만날 때는 옆으로 나란히 앉았습니다. 이렇게 안 앉고. 네. 그래서 이게 의전 논란이 나오는데 좀 따져볼 것 중에 하나는 6월 14일, 2018년 6월 14일은 싱가포르에서 북미 정상회담이 사상 처음으로 열린 지 이틀 뒤입니다. 그리고 직후에 이제 폼페이오 장관이 우리나라에 와서 회담 결과를 설명하고 그리고 그 다음 날 6월 14일 날 베이징에 와서 시진핑 주석을 만나서 회담 결과를 설명하는 자리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떤 양국 간의 전면적인 회담이 아니고 북미 정상회담이 워낙 사상 처음으로 열렸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과 그 당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만났지 않습니까? 싱가포르에서. 그 다음 날 베이징에 와서 시진핑 주석에게 특별히 그걸 설명하는 자리였기 때문에 네. 그런 좌석 배치가 가능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지금 폼페이오 당시 장관이 접견했을 당시 화면 들어온 것 같은데 혹시 들어왔으면 볼 수 있을까요? 네, 준비가 되면 네. 네, 보여주시고. 그리고 이제 하나 더 말씀드릴 거는 2018년 6월에 폼페이오 장관이 베이징에 가서는 시진핑 주석을 나란히 옆으로 만났는데 넉 달 뒤인 10월에 가서는 아예 만나지 않았습니다. 그런 만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네. 저걸 의전으로 봐야 될지 아니면 그런 어떤 그 미국과의 관계에서 좀 미국을 낮춰보려는 건지 그런 네. 생각도 듭니다. 이 화면 지금이 그 같네요. 화면이죠. 네네. 2018년 화면인데 6월 14일 화면입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이렇게 나란히 앉았고 양측의 참모들이 앉았는데 이런 거는 좀 이제 상당히 격을 갖춰서 손님을 맞이한 그런 것으로 보이는 그런 화면입니다. 네. 네. 사실 보기에 따라서는 지금 뭐 자리 배치가 이렇게 직각이냐 이렇게 원형이냐 좀 이런 것도 좀 문제가 될 것 같고 보기에 따라서 의전상 홀대 받았다 이런 얘기 나올 법도 한데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제가 자료를 좀 더 찾아보니까 네. 2019년 미중 무역 협상이 한창 진행될 때 네. 사진이 있는데요. 네. 이게 이제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무역대표부 대표 당시 같은 방입니다. 같은 네. 회의실에서 시 주석이 거의 같은 자리에서 그다음에 문우신 재무장관과 악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악수를 해서 맞이한 다음에 들어가서 자리를 이제 앉게 되는데 예. 사실 이 좌석 배치가 네. 지금 블링컨 장관 좌석 배치랑 거의 똑같습니다.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게 2019년 2월 15일 사진입니다. 화면인데 왼쪽에는 이제 미국 측 협상 대표들이 앉았고요. 물론 뭐 의전서열상 외교장관, 국무장관보다 라이트하이저 무역대표 대표가 좀 낮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미국의 장관이고요. 장관 2명이 왔는데 예. 저렇게 앉혀서 회담을 한 거죠. 그러니까 시 주석이 저기 앉아서 회의를 이렇게 주재하는 방식으로 그때도 했고요. 또 반대쪽에는 이제 류허 부총리가 앉아 있고 이런 상황이고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제가 또 그림을 찾아봤습니다. 그럼 미국은 어떻게 했을까? 네. 미국 트럼프 대통령 당시에 이거 오발 오피스입니다. 미국 대통령 집무실 많이 알려져 있죠. 여기서 유허 부총리를 맞이하는 화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은 왼쪽 유허 부총리가 머리 허연 사람인데요. 네. 이쪽에 이제 유허 부총리가 앉아 있고 여기 뭐 폼페이오 국무장관이라든지 옆에 뭐 문우신 재무장관,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당시 무역 대표부 대표 뭐 이런 뭐 윌버로스 상무장관 이런 사람들이 쭉 앉아 있고 이렇게 맞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또 비슷하네요. 네, 네. 어떻게 이걸 의전으로 얘기를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어떤 네. 상황에 따라서 미국이든 중국이든 존 볼턴 저기 안보 보좌관도 있네요. 네. 그러니까 저렇게 이렇게 배치하는 건데 이게 아무래도 동양에서 보면 저런 자리 배치가 굉장히 민감한 건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중국이 어떤 의도를 가졌는지 과거에도 우리나라도 저런 관계가 있어서 또 이렇게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 뭐 중국이 전혀 의도가 없었다고 보기엔 그런데 이거를 홀대를 했다라고 보기에도 조금 다른 사례로 보면 그렇게 심각한 건 아니지 않는가 이런 오히려 생각도 바꿔 듭니다. 말하면 그만큼 또 두 나라가 민감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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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민하구나. 네. 네. 예. 지금 뭐 미중 정상회담으로 이어질지도 관심을 모으고 있고요. 이번에 그 미중 회담과 관련해서도 좀 평가가 박하게 나오긴 하는데 그 가장 큰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이 외신들을 찾아보니까요. 이것은 이제 미국이 군사 채널의 복원을 강력하게 요구를 했는데 중국이 단호히 거부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지금 군사적 대화 채널이 없어서 굉장히 좀 이게 문제를 야기하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을 하고 있는데 중국 입장에서는 지금 국방부장인 리상프, 우리나라로 말하면 국방장관인데 이 사람이 미국의 제재에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재부터 풀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2018년 이후로 계속 중국 국방부 장관이 미국의 제재에 걸려 있어서 그걸 풀지 않으면 우리는 군사적 대화 채널을 만들 수가 없다.
어떻게 미국이 제재를 하고 있는 사람하고 대화를 하겠다는 거냐 네. 이런 논리고요. 그걸 먼저 풀면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양타오 북미 대양주 국장 외교부 국장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이 아마 이것이 왜 안 되는지를 알고 있을 것이다. 그것이 바로 국방부장에 대한 제재를 풀라 이런 얘기인데 이 리상프 국방장관이 굉장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네. 중국에서 유인 우주선 작업, 유인 우주선 계획을 총괄했던 사람이고 중국 군대의 무기의 현대화를 총괄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을 미국은 붙잡아두고 제재를 하는 건데, 아니, 붙잡아두는 건 아니지만 제재를 풀지 않는 건데 중국은 이걸 먼저 풀지 않으면 대화를 군사적 차원에서는 하지 않겠다. 네. 이렇게 맞서고 있는 겁니다. 자, 시간이 별로 없어서 두 가지 질문을 묶어서 드리면 타이완 해협에서의 우발 충돌 우려가 지금 가장 걱정인데 네. 이번에 타이완 문제라든지 남중국해 문제는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는 건지 거의 여쭤보겠습니다. 하나도 좁혀지지 않았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 미국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이게 타이완 해협에서 최근에 그 정훈함이라는 미국 구축함 앞으로 중국의 그 구축함이 지나가지 않았습니까? 그 거리가 153m인데 그 배의 길이가 155m입니다. 그러니까 배 길이보다 더 짧은 정도로 앞으로 휙 지나갔는데 그런 상황이 발생해서 만약에 우발 충돌이 야기되면 이게 타이완 해협이나 남중국해 부근이 걷잡을 수 없는 사태가 벌어지는 것을 미국은 굉장히 우려하는데 사실 이렇게 우려하고 있다는 것이 중국의 들킨 셈이죠. 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미국과 중국의 기존 타이완 해협이나 남중국해에 대한 입장 차이는 거의 좁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이 앞으로 계속 주목해야 될, 우려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네. 강성우 해설위원 실장과 미중 관계 짚어봤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